지금 현재 대학원 및 전공을 포함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홈스쿨링을 했었어서 대학교는 독학학위제로 학사 취득을 했고 현재 게이오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언론이랑 국제통상 복수 전공했고 지금은 와세다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연구과에서 국제관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학원 및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MBA라고 하면은 국내 MBA와 해외 MBA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해외로 가고자 했었고 그 중에서 좀 제가 좋아했던 나라였던 일본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왜 게이오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는 일단 브랜드력이라고 하는데 일단 MBA 하면은 이제 커뮤니티력 이런 이 선배들이 어떤 아웃풋을 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KO 하면은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졸업하셨던 MBA라서 그래서 KO MBA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네임밸류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기도 하고 저는 한국 혹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인지도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사립 중에서는 와세다가 꽤 높은 편이었던 것 같고 또 제일 큰 점 중에 하나는 와세다는 영어로 코스를 진행할 수 있었어서 저는 논문과 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와세다를 선택했습니다. 각자 다니고 계신 학교의 분위기라던가 같이 동기분들, 재학생분들의 나이대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게이오는 MBA 특성상 이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습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오시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파견을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연령대가 대부분 이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인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좀 크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럴 때도 이제 꽤 개방적으로 유학생들이 유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고 근데 MBA 말씀해 주신 거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친구들도 꽤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일을 조금 하고 오긴 했지만 주니어 레벨 정도에서 온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유학생분들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중에 한국인분들은 어느 정도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KO MBA에서는 지금 저희가 75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 그 중에 한 30%, 40%가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 국적을 가진 분들이 많고요. 제가 재학 중인 대학원 자체가 국제대학원이다 보니까 사실 일본 분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아시아권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중국, 한국, 대만이 거의 주류인 것 같고 한 30% 정도는 중남미, 남미 혹은 아프리카, 미국도 꽤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절차나 그런 입시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조금 KO MBA는 모든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라서 아무래도 일본어 능력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필기 시험 준비랑 면접 준비 크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로도 코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영어나 일본어 둘 중에 하나만 그 능력을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JLPT나 영어 성적 제출해야 되고 또 연구 계획서가 꽤 크게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연구 계획서랑 에세이 그리고 면접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학 절차 중에서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뭔가 이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아까 와세다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연구 계획서처럼 저희도 이제 연구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면접에서 이제 결국 저기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이 학생이 여기 졸업한 후에 어떤 꿈을 가지고 세계에서 어떤 활약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학교 브랜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를 가장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계획이라기보다 본인의 꿈이나 야망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연구 계획서 그걸 기반으로 한 면접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계획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연구 계획서라 하면 어쨌든 석사라는 학위가 특히 논문을 쓰는 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논문을 쓰기 위한 이 학생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연구 계획서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연구 계획서 위주로 채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 다들 일정 수준만 넘으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연구 계획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연구기획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저는 연구계획서를 일본어로 작성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시했던 게 일본어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국어로 자소서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씩도 괜찮고 뭐 한국에서 쓰셨던 방식도 괜찮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한국에서 썼던 표현을 그대로 쓰면은 너무 이제 읽는 분들이 너무 외국인이 이제 번역기 돌린 티가 나니까 그 표현을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고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 제가 썼던 방식은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MBA를 격려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뭔가 포부를 밝히는, 야망을 밝히는 좀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일본식 표현으로 잘 돌려서 잘 전달하는 그런 좀 것에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연구 계획서를 작성했었는데 이게 한국이랑 일본이랑 연구 계획서에서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입시에서 한국은 학사 출신의 이제 석사로 진입하는 학생이 그렇게 이제 어떤 연구를 계획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연구 계획서의 어떤 치밀함보다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연구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주로 어필을 한다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이거니까 나는 이쪽에 세부적인 배경 지식이 있고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용하는 논문들도 되게 많아지고 이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논문들을 찾아보고 자기 논문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지를 집중하는 것이. 왜 한국이 아니고 해외였는지 또 그 중에서 일본이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MBA는 이제 해외 국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고, 무조건 이제 해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서 일본과 미국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살아보고 싶은 나라, 이제 직감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어딜까, 공부나 이제 뭐 스펙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고려했을 때 문화적으로 차이도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는 일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왜 해외냐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저는 지식 함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해외 대학원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이제 제 한계를 이제 부딪힐 수 있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지식보다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지혜는 이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뭐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지금까지 한국에서 했던 나의 뭐 잘 했었던 것들을 버리고 그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 해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외 경험을 중요시해서 이렇게 해외로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새로운 환경에 저를 놓아두면 또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생각했을 때 해외로 대학원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이었던 점은 저도 영국 교수님이랑 먼저 컨택을 해서 영국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일본이 주는 거리적인 가까움이 심적인 안정감에 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연구하는 토픽 중에 하나가 서비스 수출 관련된 내용인데, 이쪽이 저는 동남아시아에서 조금 인턴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서비스 기업 쪽은 확실히 일본이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주제에서도
핏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교수님이 일단 제가 생각했던 연구 주제랑 가장 가까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원 다니시면서 뭐 요즘 같은 경우 평소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바쁩니다. 끝날 때까지. 네. 일단 MBA는 경영 전문 대학원이라서 이론보다는 이제 실전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KO MBA는 논문도 작성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도 수업이 있는데요. 그 과목은 대부분이 이제 케이스 스터디 방식으로 또 선생님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참가형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졸업 전까지도 계속해서 아마 토론을 이어나가는 게 특징인 것 같고 저도 학교에서의 코스웍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코스웍이라도 다양한 토론 주제들이 생겨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삶의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기업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 수업을 많이 들어놨어서 2학기 때는 조금만 들으면서 회사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 바빠 보이시는데 밸런스라고 하나요? 그런 학업과 휴식을 취하시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사실 일본에 오기 전에 이제 언어도 많이 부족했었어서 꼭 대학원에 다니면서 알바나 어떤 뭐 그런 걸 해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일본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여유가 하나도 없어서 이제 지금까지 알바도 뭐 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어떻게 쉰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면서 쉬는 느낌? 이제 공부 안에서도 이 공부는 이제 쉼이 있는 공부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레벨이 있습니다. 이건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요 정도는 좀 쉬엄쉬엄 해도 되는 거다. 그럼 그 쉬엄쉬엄 하는 과목일 때 이제 기뻐하면서 쉽니다. 주말이 되면 오히려 더 바쁘거든요. 이제 집중 수업이나 아니면 뭐 다른 미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주말에도 이제 쉼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쉼을 찾기라기보다는 그 공부하는 거 안에서의 쉼을 좀 찾고 있습니다. 전 좀 대비적으로 쉴 땐 좀 쉬는 편인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이제 학교에 있는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학교에서 공부할 때가 조금 쉰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성적이 그렇게 연연을 안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 제 마인드셋이 훨씬 가볍고 즐거운 것 같고 전 운동 위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원을 다니셨던 동안 뭔가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가 일단 저희 이제 MBA 이제 특성상 이제 다양한 기업들하고 콜라보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집중 수업으로 한 2-3달간의 이제 창업을 해서 어떤 물건을 팔거나 이제 기업에게 뭐 투자를 받거나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경험할 수 있었던 수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어떤 아이템을 어떤 팀을 고르고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투자자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어필해서 투자를 받고 직접 팔아보고 그걸로 다시 이제 주주총회 열어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배분하고 하는 이 전체적인 거를 경험을 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게 이제 사춘기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팀을 구하거나 사업을 하는 거는 사춘기의 사랑과 같다라고 하셔서 마음이 끌리는 대로 뭐 이것저것 재지 않고 정말 마음 끌리는 사람과 뭉치지 않으면 절대 이거 사업은 될 수가 없다 이런 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논리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끝나고 나서 나도 사춘기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정말 좋았던 수업이 있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학적 베이스는 많이 없는데 이제 코스웍 필요한 크레딧이 있어서 문화 산업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여러 개 있고 그 주제를 하나씩 담당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중에 K-팝 관련된 한국 문화 관련된 토픽이 있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발표를 하겠다고 경쟁하는 해외 친구들을 보면서 참 한국 문화가 지금 인기가 절정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참 관심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 일본이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학원에 관련된 면일 수도 있는데 뭔가 안 좋은 점이라던가 조금 힘들었던 그런 기억 등이 또 있으시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던 건 인간관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풀타임 MBA로 다 모여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모여서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각종 갈등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잘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오해가 쌓였던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경험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커리어를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대학원이 영어로 논문 쓰고 영어로 수업 듣다 보니까 일본어를 쓸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일본인 비중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본에 적응하는 점에 있어서는 대학원이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녀보시진 않으셨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약간 한국 대학원과 일본 대학원의 차이가 혹시 있으면 뭐가 있을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지만 일단 뭐 대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이나 이런 제 지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던 차이점은 아무래도 앞에 나서는 게 일본에서는 이제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하는 게 좀 눈치를 받는 경향이 좀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기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도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그 MBA 온 학생들은 이제 자기 집단 안에서도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특징이 있는데도 그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서로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었다면은 조금 더 뭉쳐서 교수님을 필두로 여러 자리가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은 생각보다 한국처럼 집단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고 그게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대학원 내에서 뭔가 장학금을 따로 신청해서 받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평소에 생활비 같은 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1학년 때는 교내 장학금을 받았었고요. 이제 성적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받는 장학금을 받았었고 이제 2학년이 된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신청을 해서 좀 경쟁률이 세긴 했지만 다행히 운이 좋게 붙어서 거기도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잣소 장학금 받고 있고 다른 장학금 같은 경우는 신청은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다른 건 전 된 적은 없고 지금 1학년 2학기 진행 중이니까 저도 2학년 중에 또 다른 장학금을 가끔 수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돈은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모았던 돈과 집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럼 다른 대학원생분들도 약간 다들 장학금 많이 신청하시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장학금이 조금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와세다 같은 경우는 와세다 그 한국인 동문회 장학금 같은 것도 있고 전부 커버되는 만큼의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장학금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입학하니까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사립이다 보니까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이 오히려 더 잘 돼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셔가지고 약간 그냥 뭔가 한국 대학원을 선택할 걸 하고 뭔가 후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그때 그 결정이 맞았을까 하고 뭔가 다시 좀 생각해보게 되는 순간이 혹시 있으셨을지. 일단 저는 학교 수업이 워낙에 좀 열띤 토론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모국어인 한국어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긴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게 잘 못하는 일본어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고 또 남들하고 다르게 나는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언어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석사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공부하는 쪽이 경제학 쪽과 관련이 많아서 방법론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또 그쪽으로 툴을 다룰 수 있으면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데 그런 걸 공부할 때는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국어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 또 많은 양을 빨리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이제 외국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느려지고 만약에 내가 좀 더 아카데믹한 목표가 있었다면은 석사까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연구를 실적을 좀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당장은 박사까지 진행을 할 생각이 없어서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뭔가 대학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제 제 예상과 빗나가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저의 다른 면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생겨도 거기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지 하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자산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큰 만족을 하고 있고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도쿄라는 도시가 주는 장점도 꽤 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특히 저희 대학원이 국제대학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 대학원 졸업 예정이시고 또 그 이후에 혹시 본인의 뭔가 미래 계획 같은 게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2학년이고 내년 3월에 졸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졸업 후에는 일본에서 취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했던 경력이나 이런 걸 살려서 이제 일본에서 중도 채용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캐리어 채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저도 2026년 3월 졸업 예정입니다. 시간이 처음에는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하고 일본어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생각보다 일본에서 만약에 취직을 하려고 한다면 그 취직 프로세스도 한국에 비해서 꽤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바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뭐든지 미리 해서 좀 시간을 벌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 건너오기 전에 뭔가 좀 이거를 좀 해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게 있으면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없습니다. 일단 일본에 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고 제가 한국에서 뭔가 준비한다기보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시간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와서는 와서 충실히 하는 일단 정하셨다면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인드셋적으로는 좀 혼자 지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할까? 공동체적인 어떤 마음에 적을 둘 만한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운이 좋게 자취도 조금 오래 했었고 혼자 지내는 걸 꽤 즐겨하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좀 혼자서 지내는 거에 대한 마인드셋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래서 혹시 미래에 일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싶다라고 꿈꾸시는 분들에게 어떤 뭔가 조언이라던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오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 대학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한국 대학원 잘 모르지만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은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이. 그래서 스펙적으로나 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 충분히 이룰 수 있으니까 오십시오. 저는 그냥 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본인이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얻을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위가 개런티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자격증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면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분명히 얻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목표 설정을 확실하게 해두신다면 좋은 유학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